동의어를 공부를 꼭 해주셔야 해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 독해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주제를 찾아라 라고 했을 때 보기 1번부터 4번까지가 제시가 되죠. 그러면 이 우리 출제자는 단락은 발췌를 해오시죠. 알고 계세요, 여러분? 단락은 출제자가 영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영미권, 뭐 호주 거, 뭐 영국 거 안 가리세요. 호주 거, 영국 거, 뭐 미국 거, 신문 기사, 유명한 책 이런 곳에서 발췌를 해와서 여러분에게 딱 제시를 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 출제자는 교수님들은 무엇을 하시냐면 제목을 만들어야지 라고 했을 때 그 단락의 중심 문장에 사용된 그 결정적 단서가 되는 문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 문장을 paraphrase를 해서 보기로 이제 딱 집어 넣어버리는 거죠. 근데 paraphrase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단락에 있었던 paraphrase 방법은 여러 개거든요. 그 단락에 단서에 쓰였던 그 단어에 동의어를 넣는 경우나 아니면 문장 구조를 바꿔서 똑같은 표현을 좀 다르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치불일치는 대놓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일치 같은 경우는 문장의 결정적 단서, 다음 중 문장에서 뭐 똑같은 것을 찾아라 또는 옳지 않은 문장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옳지 않은 문장이 정답이라면 올바른 문장들은 똑같아요. 다 paraphrase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동의어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동의어를 공부하시면 독해를 할 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으로 갈 수 있게끔 어마무지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의어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휘 문제는 어때요, 여러분? 밑줄형, 딱! 대놓고 뭐예요? 대놓고 동의어잖아요. 그죠? 빈칸형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읽고 어떤 단어가 적용돼야 되는지 맞는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만 밑줄형 같은 경우는 대놓고 동의어잖아요. 그래서 그거 딱 보고 정답은 바로 가야 되잖아요. 해석할 필요 없잖아요. 딱 보자마자 정답 3번, 딱 보자마자 정답 1번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공부해야 돼요? 동의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어 공부하시는 거 보면은 영한 이렇게만 공부를 하시는데 아니 영한 할 사이에 시험 문제 보기에 같이 출제가 될 수 있는 동의어를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뭐 독해든 문법이든 어휘든 단어를 배양하게 되기도 하지만 아예 직접적으로 어휘 문제에 대한 대비가 돼버리는 거죠. 첫 단어는 뭐냐면 good. good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내가 조언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인데 내가 몰랐던 것만 하이라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자, 단어는요. 개인의 격차가 어마무지하게 심한 영역이니까 내가 몰랐던 부분만 하이라이트를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는 거는 하이라이트 하지 마시고 모르는 파트는 여러분이 하이라이트를 하셔야 되는 거고 해라이트를 하시는 구간에 여러분은 포스트잇이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도 이제 강조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플래그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다 준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파트는 나 이거 정말 안 되는구나. 나는 파트들은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플래그를 막 붙여놓고 그것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오그나이즈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우리 문법 할 때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나 암기를 꼭 해야 된다. 빨간색. 영어, 한국사, 국어, 행정법, 행정학, 불문 빨간 색깔은 어떠한 과목이 됐든지 간에 내가 꼭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하는 거다. 암기가 전혀 안 되는 영역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 같은 경우는 내가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된 경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스스로하고 색깔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모든 과목에 일관되게 다 통일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그 색깔만 딱딱 찾아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잘 좀 정리를 해주시고 내가 몰랐던 부분에만 하이라이트를 하시고 동의어를 살펴보시고 동의어에서 내가 몰랐던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같이 찾아서 정리를 해주셔야 해요. 자, 능숙한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good. 그리고 또 뭐가 있대요? proficient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대요? skilled가 있고 여러분 혼자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판서를 좀 해요. 저하고 공부하는 거에서 다 외워지지 않아요. 단어는 우리가 왜 공부하는 거죠? 암기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혼자 어떻게 암기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좀 암기하는 방법도 같이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good 같은 경우는요. 능숙한 이란 뜻도 있지만 상당한 이란 뜻도 있어요. 자, 그럼 같이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good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뭐가 있대요? considerable이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대요? substantial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good, 좋은 이란 뜻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능숙한, 상당한. 능숙한이라고 할 때 뭐가 있대요? good. 시작. good. proficient, skilled. 자, 여러분 능숙한 뭐 있대요? good. proficient, skilled. 능숙한 뭐가 있대요? good. proficient, skilled가 있대요. 자, 큰 소리로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암기하는 거예요. 혼자 할 때도 이렇게 해주시면 암기 진짜 빨리 잘 돼요. 자, 능숙한 뭐가 있대요? good. proficient, skilled.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저를 보시고 능숙한이라고 할 때 뭐가 있대요? 시작. good. proficient, skilled. 이렇게 세 개 있대요. 능숙한 뭐가 있대요? good. proficient, skilled가 있대요. 상당한 뭐가 있대요? good. considerable, substantial. 상당한 양 뭐가 있대요? good. considerable, substantial. 이렇게 있대요. 그죠? 오케이. 자, 여러분 능숙한 뭐 있대요? 시작. good. proficient, skilled. good. 자, 상당한 뭐가 있대요? good. considerable, substantial. 오케이, 다 눈을 감습니다. 눈은 감고요. 자, 여러분 먼저 가고 제가 후발주자로 뒤쫓아갑니다. 능숙한 시작. good. proficient, skilled. 오케이. 자, 그다음 상당한 good. considerable, substantial. good. 자, 눈 떠볼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기를 내가 해야 하는 그 단어가 내 눈앞에서 없어져야 그때부터 암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단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자, 마이크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동작을 제가 따라해 볼게요. 이렇게 촬영이 되니까 그럴 수가 없군요. 겨드랑이에 끼고 할게요. 땀 났는데. 자, 곁담 묻히면서 어쩔 수 없죠 뭐. 뒤에 분이 고생하시겠지만 냄새가 안 나기를 바라면서. 자, 이게 외우세요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굿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가려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눈의 힘을 여러분이 간과하시고 무시하시는 겁니다. Don't undermine it. don't undermine them. undermine이 무슨 말이죠? 무시하다 라는 뜻이죠. 그죠? 네, 과소평가하다예요. undermine. You are undermining the ability of your eyes. Your eyes are very skilled, very proficient, and they're very good.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가리기도 전에 여러분의 눈은 이미 다 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봤잖아요. 그죠? 아무리 손으로 막 샤 한다 하더라도 절대 완벽하게 못 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고자 하는 단어는요. 지금 마침 제가 프린트로도 드렸잖아요. 첫날이다 보니. 그러면 나중에 책 사실 거고 프린트를 외워야 되는 녀석을 아예 지워요. 그냥 깔끔하게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지운 녀석을 들고 다니면서 뭐지? 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지워버리는 거죠. 심지어 예문, 기출문장이잖아요. 기출문장도 다 통으로 지워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기출문장에 있는 단어를 다 지워버리는 거죠. 지워버린 녀석을 딱 들고 다니면서 없는 녀석을 봐야 외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했잖아요. 자, 여러분 능숙한 시작. good. proficient, skilled. 그리고 상당한 시작. good. considerable, substantial. 자, 이거는 절대 안 잊어버릴 거고 아마 나가고 수업 끝나고 나중에 뒤돌아서서도 여러분 얘는 까먹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생각이 날 겁니다. 왜요? 저하고 가린 상태에서 몇 번을 반복했기 때문이죠. 근데 많이 반복했어요? 많이 반복 안 했거든요. 그저 가리고 없는 상태에서 뭐지? 하고 뇌에 자극을 줬거든요. 그 순간 그때부터 기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합니다. 없는 상태에서 뭐지? 하고 자극을 줘야 돼요. 단어 할 때 그냥 눈에 익힌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계속 보더라고요. 이게 암기입니까? 이렇게 눈으로 계속 읽으니까 돌아서면 까먹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저한테 쌤, 단어 왜 외워요? 3년째 재수가 아니죠. 3년째 납방하신 분, 한국사 100,
국어 100. 장난 아니죠. 그죠? 똑똑한 분. 영어 30점대. 3년째. 좀 잘해보면 50점대. 30점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작년에 왜 안 될까 분석해드려야 되잖아요. 한 수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쌤, 단어 외워요? 돌아서면 까먹는데 저는 제가 단어에 투자하는 시간이 가장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자 그랬구나. 그래서 기출 문제 풀어봤으니까 몇 점 받으셨죠? 올해 40몇 점, 50몇 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요 30몇 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늘 이 순간에 저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라고 했던 거죠. 만약에 올해도 당신이 단어 외우시는 거를 깊이 하시면은 내년에도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계실 건데 괜찮아요? 라고 했죠. 깊이 하실 수가 없는 거고 꼭 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어는 우리가 제대로 외워야 되는 거고요.